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자녀들 온라인 수업에 적합한 초저가형 노트북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에 장보러 갔는데 코스트코에서 29만 9천 원에 판매하는 노트북이 눈에 띄길래 얼른 하나 샀습니다. 이게 제조사가 MPG에서 만든 제우스 엣지라는 모델입니다. 스마트 기기 전문 업체더라고요, MPG가. 근데 이게 국내에서 개발해서 제조된 제품은 아니고 중국에 생산되는 제품들을 수입해서 유통을 하는 그런 제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저렴한 노트북이 눈에 띄면은 관심은 가는데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망설여지시죠? 그래서 제가 대신 한번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아답터라기보다는 무슨 AP용 아답터 같네요. 굉장히 아답터가 가볍습니다. 네. 일체형인데 저가형이니까 디자인은 좀 구리네요. 노트북이 굉장히 작아요. 이게 12.5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노트북이거든요. 보겠습니다. 네, 노트북이 이렇게 생겼어요. 깔끔해요. 이렇게 상판은 솔리드 형태고요. 이게 풀메탈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29만 9천 원인데 알루미늄 합금으로 전체가 다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강화 유리로 해서 들어가 있고, 이 상판도 알루미늄 합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본체부도 알루미늄 합금이고 하판도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이 가격대에 풀메탈 케이스가 적용된 모델이 거의 없죠? 네. 일단 구매 한번 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제거하려고 봤더니 접착제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노트북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태블릿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블릿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형태, 그리고 이 보드도 태블릿에 사용되는 그 보드 형태예요. 쿨링팬이나 히트파이프 이런 것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아폴로 레이크의 셀러론 N3450이라는 프로세서인데, 요거는 이제 보통 태블릿이나 트윈원용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물론 저가형 노트북에도 이게 사용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가장 엔트리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트윈원 태블릿에 들어가는 윈도우용 태블릿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로는 그냥 가장 저렴한 그런 프로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픽 칩셋은 HD500 들어가 있습니다. 인텔 HD500. 그러니까 여기 안에 통합이 되어 있어요. 이 성능을 봐서 이렇게 구입하는 프로세서는 아니고, OS를 제외하고 이 프로세서 기반으로 해서 19만원짜리 노트북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20만원대, OS 포함하면 한 30만원대 이렇게 해서 출시가 되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10이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셀러론 N3450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이라 그러면은 아까 이제 외형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풀메탈, 이 가격대 29만 9천 원에서는 좀 드문 구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부 구조를 보니까 이 배터리 용량이 7.6V 4000mAh예요. 그러니까 30.4Wh죠. 그래서 배터리 용량은 아마 이 보급형 노트북에 들어가는 걸로는 기본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보통 15인치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이 한 32Wh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이 모델이 30.4Wh니까 디스플레이가 12.5인치라는 거를 감안을 하면 비슷한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도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태블릿에 들어가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보드 구성도 그렇고, 이 배터리 구성도 그렇고, 스피커 구성도 그렇고, 그냥 이 태블릿을 노트북 형태로 변형을 한 제품이네요. 그리고 이 메인보드 구성도 보시면 이제 페이지 구성이라든지 메모리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노트북 설계라기보다는 태블릿 설계입니다. 한 가지 장점이 있는 거는 이제 2280 SSD를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eMMC 64GB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장 공간이. 그러니까 eMMC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SD 메모리 카드 정도의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Mbps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하드디스크 정도, 그 정도의 성능을 내는 이 플래시 메모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SSD보다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불편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기본 구성은 eMMC 64GB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다가 2280 SSD 슬롯을 하나 더 넣고 여기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해봤어요. 네, SSD는 2280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렇게 해서 옮기면은 요게 224도 들어가네요. 요게 224 들어가는 그 사이즈인데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으실 때 이렇게 뒤집어서 집어넣으셔야 돼요. 브랜드가 없는 방향으로 해서 바닥면으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소리가 나게. 메모리는 확장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4GB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뭐 프로세서도 그렇고 eMMC도 그렇고 메모리 용량도 그렇고 그냥 학습용으로 간단하게 동영상 강의 보고 그 다음에 업무용으로도 기초적인 거 뭐 문서 작성하고 오피스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웹 또 유튜브 뭐 이런 것들 감상하는 용도로 그냥 간단히 사용해라 하는 용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선내는 여기 들어갑니다. 8021 AC 규격으로 들어가고요. 네, 스피커는 이제 모듈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두 개로 스테레오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1W, 1W 정도의 출력으로 보입니다. 네, 확장 포트 보시면은요, 요게 그 마이크로 SD 단자 있고요, USB 3.0 단자 있고, 그 다음에 3.5 오디오 단자, 전원 입력 단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USB 3.0 단자, 마이크로 HDMI 단자가 있습니다. HDMI를 마이크로로 공간상 이렇게 해놨어요. 무게는 1.05kg이라고 그러고요. 두께는 12mm입니다. 두께가 굉장히 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제품 설계가 잘 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품 구성 자체가 태블릿용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간적으로 두께를 좀 얇게 갈 수 있다는 점. 쿨링팬하고 냉각 시스템이 거의 이제 간소화되어 있어서 이런 강열판 하나로 제어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전력 호고 이게 성능이 아주 뛰어난 프로세서는 아니지만 열이 좀 나죠. 그런데 이 바닥면이 이제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어서 열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를 좀 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성능이 고성능으로 동작하는 모델은 아니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안쪽에도 알루미늄 합금 처리되어 있어서 이 상판 그 C면이라 그래요. 키보드가 들어가 있는 거 C면이라 그래요. C면도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고, 여기 그 둘레도 이런 식으로 알루미늄 합금으로 둘러놨고, 그 안쪽에 플라스틱으로 이런 식으로 가이드 형태로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측면에 이런 식으로 알루미늄 합금의 재질이 느껴지도록 레이저 컷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상판을 열어보면 키보드는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가 꽤 짱짱한데요. 12.5인치 모델이니까 뭐 키패드는 없고요. 또 키보드 백라이트 기능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29만원짜리니까 뭐 감안해야죠. 그 다음에 이 키보드를 스티커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인쇄를 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보니까. 이게 수입되는 제품들은 이런 게 조금 디테일이 좀 떨어지죠. 터치패드 이렇게 들어있고, 뭐 지문이 스테이서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는 이런 식으로 강화 유리가 덮여져 있고요. 위에 그 200메가픽셀 카메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IPS 패널입니다. 250니트의 휘도를 가지고 있는 IPS 패널이라서 상하좌우 178도 지원하고요. FHD 해상도를 지원을 합니다. 색감은 그렇게 쨍하지는 않아요. 고급형은 아닙니다. IPS 패널이기 때문에 상하좌우 178도 시야각을 지원하긴 하는데, 보시면 이제 뭐 그 시야각에 따라서 흐려지거나 TN 패널 같은 영상은 벌어지지 않는데, 이 휘도나 이 색감 지원력이 그렇게 좋은 디스플레이는 아닙니다. 저가형 IPS 패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PS 패널도 이 스펙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뭐 가격이 있으니 299,000원에 OS까지 제공을 하는데 여기에 고급 패널을 넣을 수는 없겠죠. 대신 이제 이 베젤은 슈퍼슬림으로 해서 측면 베젤 얇게 했고요. 단열은 이렇게 좀 설정을 해서 켜봤는데, 요 주요 메인보드 칩셋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사용하면서 약간 좀 뜨거워지는 듯한 느낌. 여기에서 이제 열이 좀 많이 올라오네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쿨링팬도 없고 방열판도 뭐 파이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얇은 그 동판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알루미늄 가끔 이 외장 케이스로 발열을 분산시키는 방식이라 이쪽에 손을 대면은 장시간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캐주얼 게임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이게 뜨끈뜨끈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점들이 단점인 반면에 그 외에 이제 쿨링팬이 없기 때문에 구동 소음이 없다는 거는 장점이죠. 조용하다는 거. 네. 그 다음에 포트북에서 USB Type-C가 없어요. 그러니까 3.0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예, C가 없어서 이제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사운드는 뭐 좀 부실하네요. 그렇게 뭐 우렁차지는 않네요. 실내에서 듣는 데는 뭐 문제는 없고 이렇게 음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품질도 생각보다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외장에 비해서 그 외의 부분들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메모리가 4GB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윈도우 환경에서 좀 더디게 실행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프로세서 자체가 기본적인 작업용, 학습용이라든지 아주 업무도 기본적인 기초적인 작업용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점 감안하시고요. 이 제품의 가치는 가볍게 휴대하고 다니면서 윈도우가 기본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재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2280이든 2242든 SSD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그 점에 포인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부분들은 299,900원 이상의 어떤 성능적인 만족을 주지는 않습니다. 성능은 딱 그 정도 가격에 해당하는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외적인 부분들이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에 아마 단순한 용도로 학습용이나 단순 사무용으로 쓰시는 분들에게는 꽤 그래도 가격 대비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 이렇게 느껴지실 테고, 그래도 성능을 조금 기대하시거나 활용도를 기대하시고 디스플레이 품질이나 뭐 스피커 뭐 이런 기본적인 PC로서 노트북 PC로서의 균형 잡힌 사용감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 제품은 다소 불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가형 제품들은 모든 부분들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아주 뭐 가성비가 엄청 뛰어나가지고 와우 이런 제품이 다 있어 이런 수준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굉장히 잘 만든 것 같고 이게 꽤 저렴한 것 같은 느낌을 주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분해를 한번 해보면 저렴한 이유가 다 있어요. 노트북으로서의 활용도, 뭐 좋은 성능, 뭐 쨍한 색감, 또 좋은 사운드, 더 빠른 어떤 데이터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은 통계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외형적인 가치 부분이나 이런 어떤 소재 면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한번 구입해 보시는 거 괜찮고요. 전반적으로 저렴해도 두루두루 다 갖춘 제품 찾는다 하시면은 이 제품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제품은 아닐 거로 보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최종적인 결정은 하시는 거니까 여러 가지 제품들 한번 비교해 보시고 적당한 제품 찾아서 학습용이든 사무용이든 알차게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잘 이겨내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